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함께 공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중국 공산당 현재 하고 있는 범윤공, 파룬궁이라 그러죠. 이 범윤공 탄압 배경 및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올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최근 이 파룬궁 탄압을 둘러싸고 있는 중국 내외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올리겠습니다. 지금도 중국 내에서의 범윤공,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체포, 구금, 징역, 박해, 사망 등 탄압 관련 뉴스와 함께 해외의 파룬다파 법륜 대법의 날이 1992년 5월 13일 창시자인 이홍지, 리홍쯔가 처음 소개한 날을 맞이하여 세계 각지에서 각종 행사 및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중국 대사관 주변이나 강남역, 광화문과 등산로 및 공원 등지에서 중국의 범윤공 탄압에 대한 항의 시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범윤공 국내 전파 25주년 대규모 기념 행사가 5월 12일 청와대 분수대 일대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5월 발표된 미국 의회 및 행정부 중국위원회의 2023년도 인권보고에 박해로 인해 사망한 범윤공 수련자가 스촨 텔레비전 사회자 팡신 30세입니다. 팡신을 비롯한 수십 명이라고 합니다만 범윤공 관련 중국어 신문인 명해망, 민회왕에서는 박해로 사망한 범윤공, 파룬궁 수련자가 2023년엔 116명, 2022년에 172명, 2021년에 131명, 2020년에 84명 등으로 판명되었다고 금년도 5월 28일 보도를 하는 등 박해 사망자가 점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로 범윤공, 파룬궁 탄생의 사회적 배경, 도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중국을 이해하자면 자생적인 도교, 유교와 함께 외래 종교인 불교를 알고 또 그 세 가지 종교 간 논리의 모순이나 문제점을 도외시한 삼교 합일적인 요소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도교, 도가 사상을 알아야 참 중국과 중국인을 이해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중국이나 지금도 골고루 해당된다고 여겨지고 있고 도교와 함께 불교 요소를 포함한 파룬궁, 범윤궁에 대한 중국의 탄압 배경을 통해 중국 일면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금전적 부패가 만연된 사회상과 경제에 난 실업사태 등으로 지도층 및 공산당에 대한 신뢰가 추락한 데다가 탕핑, 복지부동, 엠포 세태죠. 또 렌쾅, 장기 적출 등 희생당하는 소모품이란 얘기고 그다음에 네이쨘, 과도한 악성 경제 그리고 지우차이, 피압박 혹은 늘 피해보는 사람 등 세태 풍자가 만연한 사회상을 배경으로 하여 파룬궁, 범윤공 사태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범윤공의 파룬궁의 종교적인 요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992년 5월 길림성 장춘시 찌린성 장춘시에서 이홍지, 리홍쯔에 의해 창안된 도교 플러스 불교의 등의 심신수련 기공법으로 출발한 후에 수련자가 급속도로 7천만에서 1억 명, 공안부의 내부 자료고 숫자 이렇습니다. 1억 명에 이르러 창조론과 유신론을 주창하는 신흥 종교단체로 부상을 하면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법륜공 파룬궁은 운동과 좌선을 겸한 자기 개발을 위한 심신수련 내지는 기공훈련의 일환으로서 자생적인 도교, 유교, 불교 사상을 결합한 전통적인 진, 선, 인, 참진, 착할 선, 인내할 인, 전, 산, 렌 사상의 합일체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금년도에 작년이기 되겠죠. 작년 1월 20일 날 파룬궁 창시된 리홍쯔 대사의 글 가운데는요. 为什么会有人类 왜 인류가 있는가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보다 더 큰 참고가 되실 겁니다. 자, 여기서는요. 성주 괴공, 청조 화이콩 이런 말이 있는데 우주의 진화, 순천, 순환, 변천하는 과정을 뜻하고 있고요. 삼계라고 하는 말은 유형, 무형 전체 세계를 지칭하는 말로 육계, 색계, 무색계를 뜻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초기 중국 정부에 대응했던 자세를 살펴보면요. 파룬공, 법륜공 효과에 대해서 한때 중국 정부 측은 첫째, 1조 위엔 규모의 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다면서 장려한 바가 있었습니다. 둘째, 1987년에서 1990년간 공안부장을 역임했던 왕팡이 바로 이 리홍쯔의 치료로 지병을 고친 바 있었습니다. 셋째로는 1998년 5월 국가체육총국 고지아 TV 종주에서는 법륜공, 파룬궁 수련자 12,533명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병치료 효율이 97.9%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넷째로는 1999년 4월 25일 수련자 1만 명의 베이징 중공 당사 앞 6시간 침묵 시위 당시 쭈롱지 총리가 원만한 처리를 약속한 바도 있었지만 별안간 당일 1999년 4월 25일 공산당에 의해서 1호 타도 대상이 되온 것은 시기적으로도 1999년이 천안문 사태, 육사 사태죠. 이것의 10주년을 앞둔 민감한 시점이었다는 점과 함께 역사적으로 사회의 변화는 늘 도교를 중심으로 한 종교 세력이 개입되었던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도교는 어떤 것인가? 네 번째로 도교의 생성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세기경 한나라 때 장링이란 사람이 창안했다는 도교는 노자 라오즈의 도덕경에 내재된 많은 신비주의적 사상에 제멋대로 주석을 달아서 대중을 우민화하기 위해 조작한 논리로 출발한 중국 사상의 독특한 일면이라 하겠습니다. 장릉이 주술한 태평경과 자신이 개발한 방법으로 사람들의 병을 고친다면서 쌀 5대를 내면 신도가 된다고 하면서 오두 5오 말두자 쓰고서요. 쌀미 종교할 때 교자 써서 오두미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세를 확장했던 것이 도교의 본질적인 집단화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즉 민간 사상이나 신선 사상 내지는 무술 등이 오랜 동안 발전하고 변천해 오면서 선진 시대의 음양 오행 및 일부 신비주의 요소를 결합하고 수련을 거쳐서 누구나 다 신손이 되면 장생불사, 장생부스 한다는 사상이 많은 연구가들의 배려로 종교색을 띄우고 마침 대중과 국가 지도자의 소망과 영합하면서 발전했던 것입니다. 도교가 죽음보다는 삶을 중시하는 측면에서 자연계와 인류의 건강 관련 연구를 비중 있게 다룬 점이 특이하고 세속적인 번뇌를 벗어나 내심의 안정을 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오래 사는 장생을 목표로 한 의학, 침술, 혈맥 등 그리고 기공, 무술, 체조 등 또는 방중술 등을 취급했던 점이 대중들의 수긍을 받아왔고
장생불사라는 환상이 죽음의 공포로부터 해탈할 수 있기에 혼란기에 엄밀한 조직으로 대중을 조직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도교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도교는 손해를 보는 것이 자신의 이득이라느니, 빼앗으려면 먼저 주라느니, 약한 힘으로 강력한 힘을 이기라는 말과 강하면 부러진다는 점 등 군사 사상을 철학적으로 소화했던 점은 음과 정에 가깝기 때문에 유교가 지원하는 하늘, 천 중심의 논리에 반대하는 음모와 혁명적인 면이 강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세계는 운동하며 변화하고 모순 속에 있고 삼라만상은 모두 상대적이고 대립되는 것이며 늘 바뀐다는 만사가변성과 반복 순환한다는 의지가 내포되어 있어서 다소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소질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교 사상은 대중들에게 폭정에 반대하라는 정서를 요구하게 되어 도교 창시자인 장릉부터 교세를 이용하여 자력갱생과 빈민구제를 구호로 한 한나라 말기 황건적의 난 지도자로 난을 일으키는 등 사례가 있습니다. 이후에 청나라 만렵 의화단 사건 등 역사상의 농민 의거 봉기와 노자와 도교 사상을 통해 이론적 힘을 받은 점도 중국적인 특색이라 하겠습니다. 한편 도교도가 한나라 말기 농민 봉기에 참가하게 되자 통치자뿐만 아니라 유교, 불교 측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면서 의도적으로 장생불사 등에 치중한 면이 있습니다. 현재 중국 지도층이 법륜공, 파룬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역사적으로 이어져온 도교 무리들이 반체제적 의거와 공산당원보다 수련자가 많아지기 시작한 데 연유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허기사 모택동의 사회주의 정권 수립도 중국 역사에서 빈번한 농민 반란에서 이루어진 중국적 특색이 있는 혁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일반인들은 묵상과 수행은 불교로부터, 불로장생술은 도교로부터, 윤리적인 규범은 유교로부터 이어받아온 혼합주의적인 신앙관, 삼교 합일에 따라 중국은 하나의 종교가 다른 둘을 타도하는데 성공하지 못하였고 세 가지 강력한 종교가 공존하여 온 유일한 사례를 가진 사회라고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생활상에 있어서의 도교는 내적 평정을 추구함으로써 불행 중 위안을 구하는 자세, 타인 불간섭주의, 낙천주의, 그리고 육체적이나 정신적 건강을 다지는 행위 등이 중국인 의식구조상 유전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949년 공산당이 정권을 수립한 후 비공산당원을 중심으로 대정부 지지 세력을 조성하려고 정치협상회의, 정협이죠. 정치협상회의 내부에 각급 사회단체 대표 이외에도 기독교, 불교, 회교도 대표는 선발하면서도 도교를 제외한 것은 중국인 모두가 도교를 생활로 인식한 것으로부터 연유된 것이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 전망입니다. 따라서 도교가 미신으로 취급을 받든 말든 법륜공, 파룬궁에 대한 공산당의 탄압이 심화되든 말든 중국인 신앙의 어머니 역할은 지속될 것이라는 논조입니다. 지배계층이 정치적으로 법과 사상을 구현하려는 의지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은 도교를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두고 한 말이 됩니다. 심지어 도교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중국인의 역사와 문화를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불가능하다고까지 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중국인 스스로 유교는 쌀 등 곡식을 파는 식품점과 같이 누구나 매일 들려야 하는 시장이며
불교는 백화점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 가끔 찾는 고급품 시장으로 비유가 되고, 도교는 어려운 사람이 마음의 안위를 찾거나 고통받는 사람들이 꼭 가야 하는 병원과 같다는 표현처럼 가난하지만 행복하고 뜻을 이루지 못한 지식인들에게 적절한 점 등 3교 모두 수용하는 자세가 중국적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부적으로 현 사회의 체제가 인민들의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을 보장하지 못하고 기존 신앙에서조차 안위를 얻지 못하며 나를 보호해줄 사회적 장치가 연약할 때 고유 종교 이념으로서 도교에서 파생된 법륜 대법, 파룬 따파, 즉 진, 선, 인, 전, 산, ren 이 파룬공은, 법륜공은 지속 발전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공산당의 잔인한 탄압으로 중국 내 법륜공, 파룬공 세력이 약화되더라도 달라이 라마의 티베트 독립운동이나 중국 내에서 티베트 불교처럼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 지원 세력은 점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제3의 강력한 반중공 세력화로 급부상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100여 개 국가 및 지역에서 이러한 티베트 독립을 위한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지부를 운영하면서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지금 중국에서 탄압을 받고 있는 법륜공, 파룬공의 탄압받는 배경,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올렸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신 국민 여러분, 또 해외 계신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용입니다. 감사합니다.